시간이 됐으니까 수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요 책이지? 심채경 박사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작품입니다. 음, 선생님 지금 오디오가 자꾸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두 개씩 들리는데 아무튼 양해를 바라고요. 아, 음, 우리 저자 소개부터 하면 심채경 박사는 천문학과 교수이죠. 그래서 82년생이고 40대가 되겠네요. 그리고 어, 경희대학교 어, 학사, 석사, 박사 뭐 이렇게 출신이고요. 천문학자고 행성과학자다. 소속은 한국천문연구원이래. 선생님도 이 심채경 박사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어, 전에 선생님이 읽던 그 서평 잡지가 있거든. 음, 리뷰 오브 서울인가? 하는 이 책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과학과 관련된 기고를 하는 어떤 글을 대체로 차분하게 잘 쓰는 글이어서 선생님 인상이 깊었는데 그때 본 심청영이라고 하는 그 저술한 사람이 작가가 이 알쓸인잡에 나오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요 사람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 음, 너희는 이런 프로그램 잘 보는지 모르겠는데 알쓸신잡이라고 예전에는 뭐 작가인 유시민 씨도 나오고 아니면 요즘 되게 핫한 과학자인 김상욱 교수 뭐 이런 등등등이 나와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깨알같이 막 이렇게 하는 뭐 정재승 교수도 카이스트 교수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현준이라고 홍대 건축학과 교수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들이 나와서 서로 대화도 하고 소설가 김영하 씨도 나왔죠. 음. 뭐 등등이 나와서 되게 재미있어 하는 프로그램인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렇게 어 쟁쟁하신 분들이 나오는 틈에 천문학자가 한 분이 끼어 있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음,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JTBC인가 여기 예능에도 출연을 했대는데 선생님 이거는 확인은 못했어. 이번에 수업 준비하면서 자료가 있더라고. 선생님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 정도에는. 어, 선생님이 이 책을 어떻게 리뷰를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요 사진이야. 지금 이 책에서도 선생님이 이번 주에 2부까지 읽어오라고 했는데 2부의 제일 마지막 챕터가 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챕터인데 뭐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죠. 2부 제 뒤쪽 부분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글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어, 이민서, 네, 창백한 푸른 점 요 부분 읽었나? 아니요. 안 읽었나? 알겠어. 어,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요 것은 지구를 가리키는데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것이 칼세이건이라고 하는
행성학자, 과학자인데, 우리한테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우주과학 책, 우주과학 다큐멘터리로 유명한데, 어, 아마 우리 이 프로그램에 한 뭐 2년 전쯤에 3주에 걸쳐서 이 코스모스를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같이 읽었던 적도 있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에 대해서 이 심채경 교수도 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되게 훌륭한 그 전달자다. 또 선동해서 우주과학을 우리한테 이렇게 잘 알려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선동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 이 책에서.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이 실제로 보이저 2호의 이 행성 그 태양계 탐사선이지?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 2호가 이제 임무를 마치고 태양계 바깥쪽으로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그 지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쪽으로 명왕성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날아가고 있는 중에 임무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보이저 2호의 그 탐사와 관련된 책임을 가졌던 이 칼 세이건이 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종의 셀피를 찍어보자. 셀카를 찍자는 거지. 여태까지는 우주로 가면서 행성들의 사진을 찍어서 지구로 전송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서 우리 지구를 한번 찍어보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야.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이 제안이 얼마나 무모한 제안인지 당시에 이 제안을 과학자들이나 동료 엔지니어들이 받아들이는데 뭐 몇 년씩 걸렸다는 거잖아. 이거 불가능하다. 이러다가 보이저 2호가 방향을 트는 과정에서 카메라 방향을 거의 이제 그 180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셀카를 찍어야 되니까, 어, 이 지구를 찍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돌렸다 고장이 나면 다음 탐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 이러면서 다들 반대를 했는데, 그거를 찍은 거야, 요 사진이. 지금 여기 이제 사진이 보이지요? 요 부분에 어, 이 부분이 지금 보이저 2호에서 일종의 카메라를 거꾸로 들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셀카인 거지. 우주적 스케일의 셀카. 우리가 핸드폰으로 나를 이렇게 찍듯이 멀리 우주로 보낸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서 우리가 있는 지구를 향해서 카메라를 찍어서 그걸 보낸 거야. 이 보이저 탐사를 바탕으로 칼 세이건이 쓴 책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고, 어, 지구가 이 우주에서 보면 정말 이 한 도트 하나짜리의 창백한 푸른 점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우주적 셀카라고 봐야겠죠. 선생님이 이 창백한 푸른 점의 가장 유명한 한 단락을 같이 읽어보려고 소개를 하려고 따왔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저기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구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들어보았을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저곳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운 고통이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종교, 이념, 경제 체제가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가 모든 영웅과 겁쟁이가 모든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가 모든 왕과 농부가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희망에 찬 모든 아이가
모든 발명가와 탐험가가, 모든 도덕적 스승들이, 모든 부패한 정치가가, 모든 인기 연예인들이,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저곳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 티끌 위, 우리 지구지, 살았던 것입니다. 칼 세이건이 이 어마어마한 비용과 위험 부담을 가지고서도 그리고 사실은 지구가 점 하나밖에 안 나올, 도트 하나가 나올까 말까 하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이면서 저 창백한 푸른 점 한 도트짜리 셀카를 찍으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지. 어떻다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 티끌 하나 정도라고. 지구라는 우주의 거대한 극장의 아주 작은 무대입니다. 지구는. 그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일부분을 지배하려 한 탓에 흘렸던 수많은 피해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의 주민들이 거의 분간할 수도 없는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잔악행위를 저지르는지를.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하며 얼마나 열렬히 서로를 증오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만용은 지나친 용기지,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희미하게 빛나는 점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겠어? 니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셀카를 찍어보니까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도트 하나짜리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먼지라고. 우리 행성은 사방을 뒤덮은 어두운 우주 속의 외로운 하나의 알갱입니다. 이 거대함 속에 묻힌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구해줄 이들이 다른 곳에서 찾아올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알려진 바로 지구는 생명을 품은 유일한 행성입니다.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 종이 이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른 세계를 방문할 수는 있지만 정착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좋든 싫든 현재로선 우리가 머물 곳은 지구뿐입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함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서 찍힌 이 이미지만큼 인간의 자만이 어리석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건 없을 겁니다. 저 사진은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보금자리인 창백한 푸른 점, 지구지, 소중히 보존하는 것이 우리 임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 책에서 심채경 교수가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변주하면서 그리고 칼 세이건에 대해서 선동가라고 하면서 코스모스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내용 중에 있는데 너희들한테도 사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든지 창백한 푸른 점에 대해서 선생님도 사실 좀 알려주고 싶었어. 왜 그러냐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자기가 과학을 되게 잘 알고, 과학 연구자로서 되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데, 일반인들한테 과학을 친근하게 설명해주고, 우리가 왜 과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은데, 칼 세이건이 그렇고, 선생님 좋아하는 김상욱 교수가 그렇고, 지금 심채경 교수도 천문학에 대해서 되게 친근하게 우리한테 이런 책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생각해. 그리고 단지 이 천문학이 그냥 뭐, 어떤 과학적 지식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근원적인 질문인 우리가 누구고 이 우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자연과 세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칼 세이건이 그런 것들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되게 중요한 저 우주적 셀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을 우리한테 이렇게 남길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그 메시지, 저 사진과 더불어서 사실은
뭐 문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글은 굉장히 뛰어난 문장이거든. 그래서 이게 단지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학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칼 세이건을 대단한 선동가라고 하고 칼 세이건을 이렇게 좋아하고 지금도 코스모스라는 책을 한참 오래된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고 고전의 반열에 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을 볼까요? 음, 이 책은, 천문학자는 천문학자는 하늘 보지 않는다, 별을 보지 않는다. 이 책은 선생님 생각할 때 또 어떤 효용이 있냐면, 어떤 쓸모가 있냐면, 아, 내가 어떻게 전공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전공을 심화해서 대학원에 가고, 그래서 석사학위를 딴 다음에 어떻게 박사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박사 학위 논문을 써서, 어, 그 박사 후 연구원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연구자가 된 다음에 정규직 교수가 되려고 노력하고 하는, 어, 우리 이과나 공대를, 특히 이 순수 이과를 지원하는, 이런 과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미래에 내가 이런 길들을 가서 나도 이런 연구들을 좀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롤모델로서 좀 보여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이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전공마다 다르겠고, 뭐, 당연히 문과나 공대는 또 다를 수 있을 텐데, 적어도, 과학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과학을 연구하고, 실제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는 어떤 노력들과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 본인이 되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국내에서 공부해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을 잘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음, 좀 그런 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오래 하겠다 석사 박사 뭘 해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약간 수박 겉핥기식으로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도 이 영화는 잘 못 봤는데 슬럼독 밀리어네요 퀴즈쇼에서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어, 어떤 애가 그 자신이 겪은 어떤 경험들 속에서 퀴즈쇼의 끝판까지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상금을 타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지. 자말이라는 주인공은 어떻게 결승에 올랐을까? 이렇게 시작한대, 이 영화가. 부정행위를 했다, 운이 좋았다, 천재다. 뭐 정답은 모든 것은 운명이었다, 였겠지. 뭐 재밌게 시작하는 서두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그 목성의 위성을 연구하는 연구자가 된 것, 그 다음에 달 연구자로서 네이처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 잡지에 논문이 기고되고 인터뷰가 들어오고 하는 이 과정 같은 것도 마치 자말의 결승과 같이 자기도 그냥 모든 것은 운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껴놓은 것 같아. 음, 다음 보겠습니다. 음, 선생님이 이 책을 보면서 58페이지인데, 되게 인상 깊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 대학에서 뭘 배워야 하냐, 어, 그러면서 일단 글쓰기 형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요 부분이 선생님은 되게 인상 깊었어. 너희도 선생님이 맨날 괴롭혀가지고 원고지에 글쓰기 하고 띄어쓰기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나 문장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비슷한 취지에서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거거든. 여기 보면 학문은 정제된 기록에서 출발한다. 자신이 발견한 것이나
실험한 내용, 조사 결과와 그에 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이를 날짜와 함께 기록해두면 훗날 누구라도 그것을 참조해 재현해보고 중요하죠. 이게 재현 가능성이지. 과학은 과학과 비과학, 이것이 과학적이냐, 그렇지 않으냐는 재현 가능성 그대로 따라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과학적인 것이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다음엔 안 되네? 이런 거는 과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실험의 방식과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명시해 놓고 그 누구라도 그 방식대로 그대로 따라갔을 때 정확하게 따라갈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고 그 가이드 방식대로 따라갔을 때 제대로 재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건 제대로 된 논문이고 제대로 된 그 연구자의 글이 되겠지? 새로운 부분을 더해서 자신만의 기록을 남기게 된다. 다른 학자들이 따라 해 보았을 때 같은 결과가 재현되도록 레고 조립 매뉴얼처럼 정확하고 자세해야 한다. 음, 그래서 학문을 할 때는 글의 형식도 잘 갖춰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읽혀야 하기 때문이지. 시적 허용은 필요 없다. 이런 문장들도 뒤쪽에 있는데 아주 객관적인 글쓰기가 이 이과 연구자들, 과학 연구자들의 문장이구나 하는 것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고, 너희도, 사실은 문학적 글쓰기나 시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과 교류하려고 쓰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냥 대충 써서 그냥 자기가 마음에 자기 스스로 혼자 보려고 하는 일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어떤 글이 자기 혼자서 쓰려고 쓴 글은 그냥 혼자서 쓰면 되고 뭐 지 멋대로 써도 되지만 적어도 교류를 통해서 공적인 영역에 적어도 그 의미 있는 글로 교류를 하려면 적어도 형식을 갖춘 정제된 형식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괜찮은 글들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또 선생님이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 하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문장인데 내용은 뛰어날지라도 형식만은 판에 박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은 아주 정제된 누구나 접근하고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읽힐 수 있는 단정하고 객관적인 형식을 갖되 내용은 당연히 참신하고 남들이 한 것이 아닌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발견을 오롯이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글이 좋은 글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네요. 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현수 작가라고 하는 김현수는 우리 교과서 문학 교과서에도 수록돼 있는 여러 좋은 소설들을 쓴 작가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쯤 된 동시대 작가라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이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되게 좋은 책이 있어. 이 책에서도 이제 심채용 교수도 이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김현수 밤은 노래한다. 선생님이 가장 잘 쓴 소설 중에, 우리나라 소설 중에 가장 잘 쓴 장편 소설을 한 10권쯤 꼽아봐라라고 해도 그 10권 중에 한 권에 꼭 들어갈 거라고 장담하는 밤은 노래한다라고 하는, 김현수 작가의 작품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이 책도 좀 읽어보기 바랍니다. 청춘의 문장들은 김현수 작가가 자기가 작가로서 연습을 하고 글쓰기를 할 때 그 젊은 시기에 소설가가 되기도 전에 혹은 시인이 되기도 전에 어, 이렇게 저렇게 여러 책들을 보고 공부한 내용들을 묶어가지고 어, 자신의 습작기에 그 문장들을 책으로 낸 책인데
내가 이런 책 보고 이런 생각했고, 이런 문장들을 그때 생각했어. 이렇게 한 것들을 묶은 책이야. 그래서 선생님도 한 10년 전쯤에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인데, 기회가 되면 읽어보기 바라고요. 이 심채경 교수가 이 부분을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보자. 내가 처음 시를 보여주었을 때,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그 문태준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는데, 이 문태준 시인하고 김현수 소설가가 선생님이 알고 있는 범주에서는 같은 지역에 아마 김천인가 그럴 텐데, 같은 고향의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런데 문태준, 문태준 하면 김현수 못지않게 엄청 유명한 시인인데, 가재미라는 시, 우리 전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한 친구도 있을 텐데, 문태준 시인한테, 문태준 시인이 먼저 등단해서 데뷔를 먼저 해서, 김현수 작가가 처음엔 시를 쓰고 싶었대. 시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찾아간 거야, 문태준 시인을. 그래서, 나 요즘 이런 작품들 쓰는데, 나 이 정도 수준이면 나 등단할 수 있을까? 나 정식으로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어렵게 물어봤겠지. 그런데,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이 부분이 그 장면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시를 보여주었을 때 그는 멍한 표정으로 노트를 앞뒤로 넘기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이게 백상지 100g짜리인가? 통상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A4지 나눠주는 게 좀 좋아 보이는 종이가 80g짜리고 좀 싼 종이가 A4 종이가 75g인데 백상지 100g짜리는 엄청 비싼 종이지. 아주 비싼 종이에 시를 썼네. 다음부터는 싸우려 갱제 시를 써. 어, 자기 친구한테 찾아가서, 먼저 등단한 친구한테 찾아가서, 내가 요즘 이런 시를 이 정도 수준으로 썼는데 한번 도와줄래?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한 일일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받아본 이 시인도 뭐라고 말해주기가 되게 어렵잖아. 잘 쓴다고 하면, 헛된 희망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못 쓴다고 하면 좌절할 거고, 자존심 상해서 다시는 안 찾아올 거고, 이게 내 시를 평가해달라고 읽어달라고 하는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있겠냐, 이 문태준이라는 위대한 시인한테. 그런데 그 고등학교 절친이 내가 시인 되겠다고 열심히 글 써가지고 갖고 온 거지. 그랬더니 뭐라고 한 거야? 뜬금없이? 이거 백상지 100g짜리인가? 비싼 종인데?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래? 싸구려 갱제 시를 쓰래. 이 행간의 마음이 읽히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이 이건 그래도 시처럼 보인다고 말할 때까지 나는 수없이 많은 노트를 버려야만 했으니까. 음. 어, 선생님은 이 책 전체에서 이 부분을 너희하고 같이 읽어보려고 했었어. 음. 너희는 다양한 꿈들을 막 이제 꿈꿀 때잖아. 그래서 이렇게 과학자가 되려는 사람, 경영인이 되려는 사람, 엔지니어가 되려는 사람, 다양한 꿈들이 있을 텐데 공통적으로 다 이런 마음들은 어느 한 시절에는 갖게 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신철영 교수도 이 어떤 맥락에서 이 글을 썼는지, 되게 잘 여기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시처럼 보이기라도 하는 글을 쓰려면 지금 비싼 종이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애써서 쓸 문제가 아니고 싸구려 갱지에다가 막 써보라는 거지. 이것저것 더 쓰고 더 쓰고 더 써서 그 수많은 노트를 버리는 노력이 있어야 그나마 시 비슷한 어떤 것이 된다는 거지. 김현수 작가는 아마 엄청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이날 이거를 잘 기억했다가 나중에 자신의 책에다 한 문단을 이렇게 써놓은 거지.
물론 이제 김은수 작가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음, 여기 심채연 교수가 써놓은 문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대학생은 시 쓰기를 연습하는 초보시인 것 같다. 남의 시를 베끼지 않고 표절하지 말란 얘기지. 남의 시와 비슷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시상을 훌륭하게 표현하는 그런 시를 쓰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뭔지부터 알아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놨네요. 음, 다음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인데 어, 심채경 교수가 이렇게 썼지요. 아, 이 아저씨 또 선동하네라고. 코스모스는 요즘 식으로 얘기하자면 빅 히스토리? 그러니까 우주와 생명 혹은 뭐 지구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역사를 다큐멘터리로 쓴 책인데 원래는 BBC라고 하는 방송국, 영국의 방송국에서 기획을 해서 우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그 영상물로 만든 거야. 이게 아마 선생님 기억에는 1960년대 아마 다큐멘터리일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좀 허접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미국, 그, 무슨 방송국이냐, 아무튼 미국 방송국에서 다시 이거를, 코스모스 2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리뉴얼을 했는데, 어쨌든 이 코스모스가 BBC 다큐멘터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쓴 책이야. 아마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는 우주과학과 관련된 이 자연과학과 관련된 책들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셀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엄청 두꺼운 벽돌책이야. 뭐 몇 페이지쯤 되려나? 아무튼 뭐 들고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두꺼운 책인데 아마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겠지. 그런데 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지만 못 읽을 책은 아니야.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방학 때나 이럴 때 일주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한번 읽어본 적도 있는데 같이 읽어본 적도 있는데 한 일주일이면은 충분히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어, 할 수 있는 책이니까 물론 이제 과학적 지식이 중학교 3학년 정도의 과학적 지식 정도면 아마 읽을 수는 있을 그런 책인데 어, 기회가 되면 여름방학이나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 권 사서 읽기 바랍니다. 어, 이게 문고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양장본이 있는데, 선생님은 양장본도 가지고 있고, 문고판도 가지고 있는데, 양장본은 선생님 그 예전에 대학 다닐 때인가 엄청 그 용돈도 없고 가난한 시절에 이 책 그 비싼 돈 주고 산 되게 소중한 책인 것이 생각나서 갖고 아직도 갖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문고판을 사기 바랍니다. 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약간 갱지처럼 돼 있는 책, 이게 그 싸구려 종이로 돼 있는데 책 내용은 똑같고 그리고 양장본이라고 하더라도 뭐 컬러로 이게 도판이나 이런 그림들이 더 쨍하게 잘 보이긴 하는데 굳이 뭐 요즘 같은 그 인터넷이나 이게 뒤지면 훨씬 더 좋은 요즘 뭐 호글망원경 수준이 아니라 뭐 이렇게 더 제임스 망원경인가 뭐 이런 어마어마한 그 망원경들이 찍어내는 새로운 이런 그 사진들 행성이나 이런 뭐 성운이나 이런 사진들에 비해서는 이게 아무래도 1960년대 책이다 보니까
대부분 막 상상해서 그린 것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양장본을 꼭 살 필요도 없고 뭐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하니까 문고판으로 읽는 것을 권하고요. 뭐 이 정도 책은 한 권 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집에다가. 그래서 어, 기회가 되면 우리 이 진심으로 읽어준 프로그램 안에서도 이 코스모스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2주에 끝내기는 뭐 어렵고 하게 되면 뭐 3주 아무리 짧게 잡아도 3주 혹은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 잡아야 돼서 선생님이 만지작거리고는 있는 책인데 뭐 너희가 한번 도전하자고 하면 한번 같이 도전을 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도서관에 가든지 아니면 서점에 가든지 하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문고판을 한번 이렇게 봐서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그냥 들고 다녀도 약간 간지나는 책이니까. 아니면 졸리면 이렇게 베개로 쓰고. 어, 문예준, 문성준, 네, 문예준, 네, 문예준 군은 이 책 다 읽었나? 아니요, 안 읽었나? 문성준, 책을 다 읽은 사람이 없나? 아무도 없나? 이상원, 네? 상원이는 이 책을 읽어봤나? 아니요. 아무도 안 읽고 있나, 요즘? 야, 이거 시험 기간이라고 선생님이 뭐라고 안 했더니 진짜 다들 안 읽고 있구만. 음, 그래. 어, 여기 아까 선생님이 이제 보이저 1호에 그 셀카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어, 목성의 그 위성인 타이탄을 탐사하는 게 제일 마지막이었는데,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중력 그네를 이용해서 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완벽한 중력 그네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책에서는 뭐 170 몇 년 만에 돌아오는 한 번의 기회를 잡아가지고 갔다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중력 그네와 관련해서만 잠깐 설명하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 중력 그네가 어떤 거냐면 이 지구에서 우주선을 이렇게 연료를 가지고 출발을 시키잖아. 그러면 이 연료만 가지고 이 목성의 타이탄 위성까지 계속 비행해서 날아가기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궤도를 가는 거냐면,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는 중력을 가져서 이걸 이제 뭐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뭐 이런 거 하잖아. 만유 인력의 법칙. 만유 인력이라는 것은 만유는 everything 모든 것은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질량만큼 다른 질량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일종의 지구 안에서는 이건 중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구에 우리가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것도 우리 몸의 질량들만큼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고 지구도 어마어마한 그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달라붙어 사는 거지. 적어도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이
그래비티라고 한 중력보다는 더 큰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 중력 바깥으로 나가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우리 우주선이 이렇게 우주선이 날아가고 있는데 그 옆에 예를 들어서 수, 금, 지, 화성이 이렇게 궤도 옆에 있다라고 하면 이 화성이 끌어당기는 힘으로 화성 주변을 이렇게 동력을 받아서 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성이 이렇게 있으면 목성도 어마어마한 질량을 갖고 있으니까 목성이 또 이 우주 탐사선을 또 끌어당기겠지. 이게 마치 그 우리 공중그네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또 다른 그네로 갈아타고 또 그네를 갈아타는 것처럼 여러 행성들의 움직임들을 중력 크기들을 잘 계산해서 어, 에너지를 더 쓰지 않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중력으로 당기는 힘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멀리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이 개념이 중력 근해고 이 중력 근해라고 하는 것이 이 행성의 움직임이라든지 행성이 갖고 있는 중력의 크기 혹은 중력장의 뭐 이런 그 힘, 공간의 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계산해서 이 예술적인 그 중력 근해를 만들어서 적은 연료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목성의 타이탄까지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이 지금 이번 주에 선생님이 1장하고 총 4장 중에 1장하고 2장을 읽어오라고 했는데 아마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다들 좀 못 읽었을 수 있는데 이 책을 선생님도 지금 뒤쪽 부분은 조금 못 남았는데 전체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이야. 책 사이즈도 작고 뭐 글자도 많지도 않은 책이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쉬는 날도 많고 하니까 이 책을 구매하든 아니면 도서관에서 빌리든 해서 어, 한 3시간이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잘 읽어서 다음 시간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책을 다 읽어서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어디였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어, 너무들 책을 안 읽었네. 자, 다음 시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심채경의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는 책이 되게 가벼운 책이어서 이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미리 구해서 읽기 시작하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책도 안 읽고 있어서 뭐 이 선생님 말이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요 책은 좀 어려운 책이야. 그래서 미리미리 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조금씩 읽고 뭐 만져보기도 하고 뒤에서부터 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책인지 앞에 해설돼 있는 것도 한번 읽기도 해보고 뒤에 역자 후기도 한번 읽어보고 해서 어려운 책일수록 들고 다니고 만지고 하면서 좀 그냥 이 책의 물성에 친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려운 책이고 이것들이야말로 사전에 좀 이렇게 읽어두거나 친해지지 않으면 너무 그냥 선생님 혼자 강의를 하게 되는 책이니까 5월 14일하고 5월 21일 양일에 걸쳐서 선생님이 해설을 할 테니까 미리 구해서 읽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그래서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그래.